이제 막 결혼 3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아내는 아직도 상상도 못하는 일일 테고, 지금은 정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혼자만 추억으로 간직하기에는 아쉬워서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내는 제가 연애 경험이 없는 숙맥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총각인 시절에 연애를 하지 않았을 뿐, 두루두루 알고 지내는 여자들도 많았고, 딱히 연애가 아니라도 연애하듯이 지내던 여자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하던 중에도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내와 결혼 날짜 잡고부터는 그 생활을 청산했지만 말입니다. 제가 연애를 안 한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인연이 아니라면 함께할 수 없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만난 동기가 한 명 있어요. 연예인 누구를 닮았다고 신입생 때부터 저 말고도 다른 남자들한테도 관심을 받던 여자였는데, 신입생 환영회 때 저와 그녀의 사이에 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게 좀처럼 생각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녀도 저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입생활 영예날 술을 마시고 그녀 말고 저에게 관심을 가지던 다른 여자가 저에게 접근하면서 그녀에게 보여선 안 될 장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는데 딱히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그녀에게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생긴 뒤였습니다. 저는 그 충격에 학업도 연애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군대로 도망치듯 달아났어요. 군대에 가서도 그녀가 계속 아른아른거렸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학교 친구들을 만나도 그녀의 소식만 전해들을 뿐, 그녀를 다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전역을 하고 복학을 했을 땐 그녀도 제가 군대 들어갈 때쯤 만나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그녀 곁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꽤 오래 지나서 그런지 그동안 저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않았던 그녀가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왔고, 저는 혼자 마음속으로만 그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 오랜 기다림이 보상을 받은 건지 저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남자친구와 심하게 다투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날 밤 그녀와 술을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셨고 아침에 같이 눈을 뜨면서 그녀는 남자친구와 정리하고 제게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종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 좋았던 것일까요? 이제 막 복학한 군발이인 저보다 그녀는 좋은 곳에 취업을 앞둔 남자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저 화풀이 상태였을 뿐이란 걸 깨닫고 그때부터 연애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것 같아요. 학교도 휴학하고 결과적으로는 저도 수많은 상대들과 가벼운 만남을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어쩌다 가끔씩 다른 사람과 있더라도 그녀가 떠오를 때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저와 그녀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녀가 졸업을 했다는 말을 듣고 저도 복학해서 다시 대학 생활에 매진했습니다. 가벼운 만남만 갖고 지내며 그렇게 세월을 보내니 어느덧 저도 졸업을 하게 되고 취업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몸이 힘들다 보니 예전처럼 여자 한 명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까 밤새도록 술 마시고 공들이는 것도 지치기 시작했고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 클럽에 가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한 번은 입장 거부까지 당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정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쯤 아는 사람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제 인생에서는 처음 해본 연애였는데, 아무튼 별 어려운 일 없이 만남을 지속하게 되니 어느 날에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또 정신을 차리니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연애도 길게 했고, 눈만 마주쳐도 전기가 통하는 신혼기간이 지나고 나니 너무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왠지 아내와 보내는 하루도 의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벼운 만남을 20대 시절 내내 해왔어서 그런가? 한 사람만 상대하다 보니 조금 지루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따로 상의를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매번 거절만 할 수는 없어서 저 나름대로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아내 모르게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더 탁해지기만 할 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선배한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의도 해봤는데 선배도 하는 말이 원래 결혼하면 다 그런 거라고 가족끼리 그런 걸 왜 하냐고 말하면서 제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안심이 된다기보다도 오히려 찝찝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내한테 못할 짓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다행히 아내도 집안일이다 회사일이다 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었지만 이런 제 속을 겉으로 꺼낼 수가 없으니 답답한 건 매한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건 못하더라도 아내한테 죄책감이라도 생기게 하지 말자는 생각에 아내 기분 맞추려 노력하고 최대한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TV에서 저희가 신혼여행지로 다녀온 유럽이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신혼여행 때 이야기로 넘어갔고 추억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한참 대화에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유럽에서 받았던 아로마 테라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행하면서 여독이 쌓여 조금 피곤했는데 아직도 그때 테라피를 받았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긴 여행 동안 쌓인 피로가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았다나요? 저는 그게 사실 제 취향은 아니어서 별로였는데 아내가 좋았다니까 저도 엄청 마음에 들었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요즘 집안일이며 회사일 때문에 온몸이 뭉치고 피로가 쌓여 있는데 그때처럼 테라피 한번 받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럽이 아니라도 한국에도 비슷하게 해주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내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저희가 테라피 받자고 유럽으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니 기분이라도 내보자는 취지였어요. 얼마 검색 안 했는데 한국에도 전문적으로 테라피를 해주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근처에도 몇 개나 되는 곳을 찾았고 아내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다녀나 와볼까 제안도 했습니다. 아내는 괜히 유럽에서 좋았던 추억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고 의아해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다녀와 보지 않으면 죽어도 모르는 일 아니겠냐고. 그리고 누가 아느냐, 유럽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일단 받아보고 좋으면 자주 다니고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은 대로 돈 아껴서 나중에 휴가 내고 유럽이나 한번 더 다녀오자.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예약을 걸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반신반의하다가 제 말을 듣고 그러면 한번 다녀와 보자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맞벌이 부부라서 테라피 한번 다녀온다고 가게에 큰 타격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편으로는 신혼 때 추억을 생각하면 이게 저와 아내의 관계가 개선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러나 저러나 손해볼 게 없었기 때문에 당일 예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이왕 기분 내는 거니 인터넷에 있던 수많은 테라피 중에서도 가장 비싼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차를 끌고 좀 번화가까지 나가게 되었어요.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 들어갔는데 입구에서부터 시설을 아주 본격적으로 해놓은 게 후회 없는 결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운터를 보는 사람에게 아내와 제가 커플로 테라피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는데 종류도 이런저런 게 많더라고요. 아로마는 당시에도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전신제압으로 선택을 했고 아내는 좋은 추억을 끄집어내고 싶다고 아로마로 선택을 했어요. 실내에 들어가니 시설은 오히려 유럽에서 다녀온 것보다 훨씬 더 잘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돼서 깔끔하고 인테리어도 유럽 느낌 물씬 나게 해놓은 게 비행기 값을 아꼈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를 안내해주던 실장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금 지압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예약이 다 차 있는 상태라서 30분 정도 더 기다릴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내는 조금 난감해했는데 저는 딱히 안 받아도 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아내 먼저 받게 해주고 저는 기다릴 테니 대신 아내는 30분을 더 연장해줘서 같은 시간에 끝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커플실이 같은 방이라 그런지 아로마 향이 제 코를 찌를 정도로 강렬했어요. 각종 오일 냄새와 향 냄새가 솔솔이 나는 게 옆에 누워만 있는데도 제 마음까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유럽보다 훨씬 더 좋다고 자주 오자고 싱글벙글해 있었고요. 아내는 저보다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옆에 혼자 누워서 앞 관리를 해주시는 실장님이 올 때까지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 쪽을 돌아봤는데 아내는 엎드려 누워서 잠에 들어 있더라고요.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속했던 30분이 지났는데도 관리사님이 들어오지 않아서 조금 불만에 차 있었습니다. 15분이 더 지나서야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차피 아내와 같이 끝나게 해달라고 했으니 늦게 들어온 만큼 아내가 더 좋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질 생각이 없었는데 저는 문 열고 들어오는 관리사님을 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문 열고 들어온 관리사님이 제가 아직도 가끔씩 생각하는 대학 시절 첫사랑인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는데 정말 변한 것 하나 없는 외모가 그녀임을 한눈에 알아보게 해주더군요. 저도 변한 게 하나도 없는지 그녀 또한 저를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우리 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적을 깨며 저에게 아는 척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깜짝 놀라가지고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옆에 자고 있는 거 내 아내라고 소곤소곤 그녀에게 말을 했어요. 그녀는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카운터에 가서 다른 관리사님을 불러달라겠다고 말하려는데 그녀가 저를 멈춰 세우더군요. 어차피 지금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요.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아내가 조금씩 뒤척일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나만 떳떳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녀는 이미 오래전 지나간 첫사랑일 뿐. 지금은 그냥 관리사 대 손님으로 만난 사이 아니겠느냐 싶어 그녀에게 몸을 맡겼어요. 솜씨가 썩 좋은 지압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이 제 어깨를 스칠 때 술에 만취해 있었고 단 하루뿐이었지만 10년 전 그녀와 함께했던 그날 밤이 생각나더군요. 엎드려 누워 등을 관리받고 있었는데 제 등 위로 물방울이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는 제 등 위에서 울고 있었어요. 소리가 날까봐 억지로 꾹 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다 티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녀가 늦게 들어온 15분만큼 아내의 아로마가 먼저 끝났고 아내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가 관리받고 있는 저를 쳐다보는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찔리고 혹시 제 과거까지 들킬까 걱정이더라고요.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아내가 나갈 때까지 프로페셔널한 관리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같이 끝나기로 했지만 아내도 잘 만큼 잤다 하고 15분이면 금방이니 먼저 나가서 저를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방 안에 저와 그녀 단 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나가자마자 그녀가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잠깐 사이 그녀의 소식을 물어봤는데 그녀는 그 당시 잘 나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내 꼴 좀 보라면서 참 사람일 알다가도 모르겠지 않냐며 저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그리고 다시 숨겨놓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도 관리고 아내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어느덧 정신을 차리니 그녀를 끌어안고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퇴실할 때 그녀가 건네준 명함에는 자기 진짜 전화번호라고 급하게 볼펜으로 적어놓은 번호가 있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 모르게 그녀를 만났습니다.
카드 내역에 지압 관리받은 내역이 찍혀 있어도 아내는 단 한 번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를 믿어주는 아내의 모습 때문인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더해갔습니다. 아내 모르게 그녀와는 반년 가까이 만났지만 아내와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 찾아간 곳에서 아내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언젠가부터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녀를 정리하기로 말입니다. 그녀는 생각한 것보다 순순히 저를 보내줬습니다. 자기가 저에게 준 상처만큼 자기도 같은 상처를 받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미 저를 다시 만났을 때부터 이 순간을 각오하고 있었다고요. 마지막이라며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준 그녀와 마지막 밤을 함께하고 저는 그녀의 명함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제가 지은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오래 참아왔던 나쁜 마음을 해소해서인가? 그녀와 헤어진 이후로 아내와의 사이 또한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내가 요즘은 관리받으러 잘 안 다닌다며 물어보더라고요. 그동안 그녀를 몰래 만날 때마다 관리를 받으러 다녔으니 카드 내역에 자주 찍히던 게 요즘은 뜸해지니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아내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도 요즘 생각나서 그러니 한번 같이 다녀오자 제안을 했어요. 노심초사 가게 안에 들어갔을 때 카운터 보는 직원이 한동안 단골이던 저를 알아보면서 저를 관리해주던 관리사님이 그만뒀다는 사실을 전해주더군요.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그녀는 저와 헤어지면서 저와 또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저에게 말도 없이 지역을 옮겨버린 거지요. 제가 그녀를 떠나보냈지만 저에게 말도 없이 또 사라져버린 그녀를 생각하니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더군요. 인연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며 제 맘에서 저도 그녀를 완전히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 건강하고 긴 검정색 생머리를 바람에 흩날리면서 말이죠. 적어도 한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서 더 오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떳떳한 것 하나 없지만 그래도 아내와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그녀에게 고맙고 또 이렇게 글을 적다 보니 그녀가 다시 보고 싶네요. 그럼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